여러분, 한국 로봇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린이들은 로보카 폴리, 로봇 카봇이 있을 거고, 아재들에겐 아이언 키드, 라젠카, 녹색 전차 해모수 정도일 건데, 뭐니 해도 그 원조인 로보트 태권브이와 우레메를 뺄 순 없을 겁니다. 일본산 마징가라 짱가는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런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을 만든 독보적인 인물이자 영화 특촬물까지 당시 어린이 영화계를 책임졌던 김청기 감독과 작품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던 김청기는 1958년 이미 18살에 소년 등과로 단행본 만화 무적의 오프린이라는 베이식 만화를 출간하며 성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세기극장에서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푹 빠져 애니메이션계에 뛰어들었죠. 1967년 대한민국 최초 극장판 장편 애니메이션이었던 신동원 감독의 홍길동이 개봉돼 서울 관객 50만 명으로 지금으로 치면 200만 관객급으로 엄청나게 흥행하면서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방학 시즌을 노리고 애니메이션들이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듬해 1968년 박영일 감독이 만든 손오공에 처음 참여했는데 워낙 손이 빨라서 하루에 120장씩 그림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로 하청 작업에 참여해 같은 해 황금철인 1969년 보물섬 그리고 황금박쥐까지 원화가로 참여하며 내공과 실력을 쌓았고 손이 빨라 일처리도 빨리 하니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TV 광고와 문화 영화, 기록 영화에 쓰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며 무엇보다 광고, 스토리보드를 엄청나게 작업했는데 당대 최고 광고 기획사였던 제1기획 한일기획에서도 그는 감각적으로 스토리보드를 구성해 인기 작가였다고 하죠. 그렇게 광고업계에선 편집에 대한 감을 익히고 작화와 스토리, 구성까지 모두 할 줄 아는 연출자로서의 역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1974년 한국의 디즈니를 목표로 화경일과 애니메이션 회사 서울 프로덕션을 광화문에 설립했죠. 그렇게 제작비 마련을 위해 CF 등을 작업했을 때 비보가 날아듭니다. 1975년 박영일 감독이 서거하면서 김청기는 홀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나라에서 방영한 마징가가 일본 애니인 것도 모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며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자 마징가의 대항마로서 국산 로봇물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근데 당시 마징가가 얼마나 인기의 정점이었던지 애초에 태권브이의 기본인 지상학 작가의 시나리오부터 마징가 태권이란 이름이었으니 당장 마징가라는 주인공 설정부터 바꾸었고 로봇의 외모는 당시 그가 일하던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기본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고 이때 태권도가 군인들의 국기로 보급될 시기였으니 로봇과 이 태권도를 접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가 사용했던 로토스코핑 기법을 활용해 실사로 태권도 유단자들의 대련 장면을 찍은 뒤 화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사용해 리얼리티를 더했죠. 여기에 달려라 달려 로봇들야 날아라 태권브이 최요섭이 만든 활기찬 주제가도 만들어지고 캐릭터도 주인공 훈이 외에도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던 짠한 메인 빌런 카프카 박사, 인간이 되고 싶은 안드로이드 메리와 세상 친근한 깡통 로봇 돈데크만의 원조, 주전자를 뒤집어 쓴 깡통 로봇 철이 같은 주변 인물들까지 김청기 감독은 그의 장기였던 콘티로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며 1976년부터 제작에 들어갔고 예상보다 제작비가 늘어나니 빚까지 지면서 총 제작비 4,500만 원을 들여 그해 7월 21일 로보트 태권브이가 대한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그야말로 극장은 대만원이었고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으며 전국 70만 명이라는 기염을 토했음에도 극장가의 횡포로 수입을 다 가져가면서 김청기 감독은 빚을 다 갚지 못해 자신의 주택까지 팔았어야 했으니 극장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이후 작품인 태권브이 3탄을 시민회관 등에서 개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태권브이는 마징가의 표절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평가절하되기도 하는데 당연히 복합적이겠지만 지금의 잣대가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개념도 없다시피 했고 그냥 남의 거 쉽게 베껴서 만들려는 창작자도 있었겠지만 검열이 일상이고 심했던 문화와 그냥 잘 팔리는 거 따라 그리라는 출판사나 돈 대주는 완구 업체의 압박은 창작 의욕이 있던 작가마저도 위축되게 만들었죠. 거기에 당시 마징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로봇물 자체가 없던 시절이기도 했으니 의식적으로 표절이 아니게 작업은 했으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색 배열 등이 마징가의 영향을 안 받았다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출발점이 마징가 때문에 태권브이가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이후에 김청기는 1979년 반곡물이었던 또리 장군으로 다시 한번 성공하면서 그때서야 로보트 태권브이에서 졌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는 다시 로봇 만화로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로봇 만화가 나오면 로봇 완구들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완구 업체였던 뽀빠이 과학이 독점 판매권을 얻고자 대거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복성 로보트 썬더에이가 제작될 수 있었고 같은 해 초합금 로봇 솔라 1, 2, 3도 만들어졌으며 1984년에도 김청기 사단의 노하우가 집대성됐던 최고의 걸작 3단 변신 로봇 발사 태권브이가 나왔으며 1985년에 또리와 제타 로봇도 만들어졌는데 1980년대에 들면서 가정의 컬러 TV가 모두 보급되고 애니메이션도 매일 방영되면서 극장의 애니메이션을 보러 갈 이유가 사라지니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인건비는 치솟아 일반 영화에 비해 제작비가 3배까지 더 드는데 TV 보급으로 수익은 줄어드니 김청기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접으려고까지 했었는데 스폰사인 뽀빠이 과학에서 제안이 들어왔죠. 일본에서 들여온 복례응의 금형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고 그렇게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한 방식으로 1986년 대한민국 최초 특촬물인 우레메가 만들어집니다. 우레메도 표절작이란 말이 있지만 애초에 금형 자체를 사온 걸로 만든 거라 표절이라 하긴 무리가 있고요. 그렇게 당시 잘 나갔던 개그맨 심형래를 데려와 평소엔 지능이 모자란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초능력으로 에스퍼맨으로 변신하면 다른 사람이 돼서 활약하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의 조력자로 예쁜 백발의 미녀 히로인으로 데일리를 만들어 많은 어린이들의 첫사랑으로 자리 잡았으며 로봇인 우레메의 활약까지 어우러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그야말로 다 갖추었으니 당연히 대박이 났습니다. 1탄인 외계에서 온 우레메는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들었고 이런 전대미문의 흥행으로 후속작을 급하게 만들어 무려 4개월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냈으니 우레메 2탄은 로봇 애니메이션 파트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장난감을 실에 달아 날리는 방식으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대형 로봇 대신 완구 형태로 로봇들이 싸우니 오히려 신선하고 아이들에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 그냥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 시절 우레메와 데일리 책받침 많이 갖고 있더랬고요. 그렇게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을 노리고 1년에 2편씩 시리즈가 만들어졌고 완구도 팔아야 되니 우레메의 모습도 매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개봉한 극장판 6탄 제3세대 우레메엔 무려 주인공이었던 심형래가 빠지고 신인 개그맨인 안정호가 투입됐지만 그의 공백을 메꿀 순 없었으니 그렇게 극장판은 6탄에서 막을 내리고 이후 비디오판으로 1992년부터 7, 8, 9편이 이어지면서 전무후무한 한국의 특촬물 프랜차이즈 시리즈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김청기 감독은 우레메 시리즈의 흥행으로 1988년 로봇 만화 잡지였던 월간 우레메를 창간하고 18권까지 발간했었지만 90년대 초반 적자의 세금 폭탄을 맞고 폐간과 함께 90년대 중반 파산하고 1999년에 영화사 신신의 태권브이 판권을 넘기며 업계를 뜨게 됐습니다. 한국 로봇계와 특촬물의 아버지치곤 쓸쓸한 퇴장이었으나 그가 남긴 유산으로 업계는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제 어린 시절이 너무 행복했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